은퇴 후 삶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오늘 강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영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행복한 인생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인구 구조를 알려면 이 6가지 숫자를 잘 아셔야 됩니다. 58년 개띠. 예, 국내에 개보다 애가 많아가지고 개띠라고 했어요. 제가 58년 개띠 선배님들 참 많이 만나는데 한 해에 신생아가 100만 명 이상 태어난 첫 해니까 정말 많이 태어났습니다. 우와. 왜냐면 작년에 30만 명 태어났으니까 58년 개띠 한 해에 100만 명 태어났으면 꽤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쵸. 71년생 돼지띠는 106만 명 태어났어요. 어머. 2000년도에 대한민국이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뭐 밀레니엄이라고 해가지고 정신없었는데 이제 노인의 국가로 접어들었다. 이제 진행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이고요. 화자 떼고 고령 사회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텐데 화자 떼고 고령 사회가 되면 화자를 뗐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노인의 국가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2018년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고령이라는 글자에 앞에 초자를 붙여서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얼마 남았지 예, 않아요? 얼마 안 그래요? 남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30년 후가 돼서 2050년이 되면 슈퍼 초고령. 이거는 학자들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노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우리 1971년도에 인구구조 그래프가 좌측 상단에 있는 저 그림입니다. 삼각형 모양이죠. 네. 수능 시험에 가끔 나와요. 모의고사에. 저 인구구조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한 것 중 옳은 것은 굳이 여기서 장점을 뽑자면 밑에 0세부터 15세까지 유소년 인구가 많아서 앞으로 성장이 기대된다. 그런데 허리가 없죠. 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 1971년도에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게 밀레니엄 시대에 2000년도가 됐어요. 제가 여기서 7%라는 말을 써놨는데 전체 인구의 65세 넘어간 사람이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달에 대한민국은 65세 넘어간 사람이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여기 오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을 어쩌면 이끄셨던 분들이 저 71년도 저 밑에 깔려있던 유소년 인구들이 중간 허리를 딱 찾으면서 지금 대한민국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러네요. 계십니다. 예.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2018년도에 대한민국은 전체 인구의 65세 노인이 14%를 차지하는 화자 떼고 고령 사회, 이제 본질적인 노인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고령 국가가 되면 어느 나라든 여초 국가가 돼요. 대한민국도 지금 주민등록 인구는 여성이 남성보다 한 10만 명 정도 많습니다. 여성이 오래 살까요? 남성이 오래 살까요? 여자가 7년을 더 삽니다. 7년을 더 사는 여성이 서너 살 평균 연상의 남자와 결혼해 있습니다. 평균이 그래요. 그러면 부부 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둘이 같이 살다가 남편이 사망하고 여성이 10년을 더 사는 게 대한민국 구조입니다. 10년 더 사는 여자의 노후가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여성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지금 50%를 육박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할머니 2명 중에 1명은 좀 가난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남성 위주의 가정경제 그리고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어지간해서는 잘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냥 누워만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를 간병해주고 할아버지는 간병을 받고 사망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면 할머니의 간병기간이 자연스럽게 찾아오겠죠. 그쵸. 그럼 누가 간병해줘야 되죠? 교과서적으로 보면 자제분들. 자제분들인데 자제분들 바쁘잖아요. 할머니 혼자 쓸쓸히 늙어가는 구조가 현재 구조예요. 그럼 앞으로 3, 40대들이 2, 30년 후에 할머니가 되면 어떤 구조가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30년, 40년 후에 할머니 대열에 낀다. 할머니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허리가 곧은, 그렇죠? 직립보행을 하는 아주 건강한 여성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필요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네.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친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게 인생 설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이 전체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65세가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좀 무섭지 않아요? 무서워요. 제가 이걸 인구구조 연대표로 가져왔는데 2038년이 되면 정말로 할머니 대국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040년도가 되면
지금 아이가 30만 명 태어났는데 대학 정원이 48만 개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대학교 정원 대비 학생들이 적기 때문에 대학교가 좀 없어지겠죠. 그죠. 그럼 어떤 대학부터 없어질까요? 좀 지방. 특성화되지 않고 저 지방 소도시에 있는 대학부터 어쩌면 소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학 주변에서 뭐 하죠? 예, 원룸 지어놓고 월세 받겠다는 분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겠다는 분들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소도시가 소멸하고 대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서 2045년이 되면 여자 2명이 모이면 1명이 60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때 건강해요. 네. 그래서 저 때는 60에다가 0.7을 곱해야 돼요. 지금의 42살의 피지컬을 가진 60세, 나이만 오. 60세인 출산은 하지 않는 그런 여성들. 그래서 출산은 없지만 여성들은 많아진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보면 좋겠습니다. 2048년이 되면 58년 개띠가 90살 먹는 해예요. 자연스럽게 남성이 사망하고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찾아올게 될 거고요. 2050년도가 되면 전체 인구의 38%가 노인이 되는 슈퍼 초고령이 됩니다. 이제 58년 개띠가 100살 먹는 2058년도가 되면 지금은 한 30만 명 밑으로 한 해에 사망자가 나오는데 100만 명 태어난 사람들이 한번 사망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사망자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연 사망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가고 싶어도 가질 못해요. 어디를? 화장터나 이런 납골당 같은 데 생기기가 쉬운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래 연대표로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들여다보니까 2050년인가 저게 예. 수혈용 혈액이 부족. 예, 그렇습니다. 수혈할 수 있는 혈액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인구 구조 그래프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젊은 인구가 없어지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수혈을 해줘야 이제 좀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양시설이 왜 없어집니까? 지방의 요양시설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제는 대도시 근교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하지 지금도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네. 대도시 병원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문화시설도 멀고 그래가지고 네. 내가 찾아가기가 어려워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답습되다 보면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많은 분들이 모여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아하. 예. 제가 특징적인 2050년도의 인구 구조 그래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중간에 빨간 선이 올해 나이 30살이 환갑되는 해이기 때문에 중간에 빨간 선이 올해 나이 30살이고요. 이때 환갑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 포함해서 30살 이상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을까요? 이때. 저 위에. 네. 저 위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겁니다. 네. 5가지 준비물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서 5가지. 예, 네. 5가지. 매달 그 날짜에 꼬박꼬박 꽂히는 그런 연금 시스템으로 우리가 돈 관리를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 게 아까 은퇴 걱정 많다고 하셨는데 네. 세 분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요? 무은퇴를 할 수 있어요. 왜요? 네? 평생 가지고 있는 경력과 연륜으로 평생 벌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가지고 계세요. 누가 그래요? 아유,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고 앞으로 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각을 달리해서 아, 그래요? 내가 벌자. 누가 문제냐면 지금 연봉 센 60세까지 정년만 보장된 근로자들이 더 문제죠. 아. 그분들은 60세 이후에는 큰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준비 안 하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부터 미리미리 걱정하고 그래 건강관리 열심히 하면서 나 죽을 때까지 방송해야지 이런 생각. 저 얼마나 좋습니까? 고령화 네. 시대에 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제작하는 거야. 맞습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잘입니다. 아이고 랄랄라 할미도 와시오. 아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네.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을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예. 네. 화이팅.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두 번째는 100살까지 살려면 99세 12월 28일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감기처럼 앓고 죽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아유,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습관, 나쁜 습관부터 병이 찾아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습관부터 좀 먼저 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는 가운데 혹시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면 미리미리 보험 같은 것으로 준비하는 것도 전 좋은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강 우리가 다시 한번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돈 있고 건강한데요. 제가 돈 있고 건강한 은퇴자들 정말 많이 만났는데 네. 이분들이 퇴직하자마자 어떤 힘든 사연이 빠지냐면 너무 심심하대요.
매일 드라마, 나는 은퇴하면 막 평생 드라마만 보고 영화 보고 60년 여행 다닐 줄 알았는데 3년 노니까 노는 것도 끝났다라고 맞아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친구들 만나러 다녀야 돼요. 근데 동네 친구들만 계속 만나면 같이 늙어갑니다. 네. 그래서 나랑 성이 다르고 그리고 나랑 나이 차이가 역으로 차이 나는 이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관계와 소속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 친구 사귀는 방법들도 우리가 미리미리 연마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60세 정년을 맞고 100살까지만 살면 40년이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35만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 35만 시간에 대한 시간 계획을 철저히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하루 계획, 네.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 6개월, 1년, 5년, 10년에 걸쳐서 장기 계획까지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4가지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으면 첫 번째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네, 직업이 있으면.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이제 직업 설계. 내가 탤런트고 배우고 그다음에 뭐 영화 배우고 여러 그런 직업들, 연예인 직업들이 있으신데 그분들 상담해봐도 제가 결론적으로는 뭐냐, 4차 산업혁명에 맞춘 그런 컨텐츠를 개발해서 앞으로 오래오래 이 일을 할 수 있을 그런 컨텐츠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블로그도 하시고 또 1인 미디어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직업을 한번 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있으면 일단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직업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꾸미게 돼요. 꾸미게 되면 꾸미지 않는 사람보다 건강합니다. 특히 우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히 스케줄 없을 때 가끔 아침에 이 안 닦을 때 있잖아요. 이따 점심 먹고 닦지 뭐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다 스케줄 아예 없으면 네. 계속 안 닦습니다. 그럼 네. 냄새 나고 주변에 사람들 없어져요. 그래서 항상 스케줄이 있어야 예쁘게 꾸밀 수 있고 오감이 만족할 수 맞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직장 동료들부터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직업이 있으면 내 24시간 중에 적어도 10시간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일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중에 지금 노년을 준비하시는, 특히 50대 분들 중에 뭐 드론을 배우겠다, 3D 프린팅을 배우겠다, 나는 폴리텍 대학 같은 데 가서 기술 교육을 다시 받겠다,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니까 그런 데서 막 미리미리 배워서 지금도 열심히 교육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꼭 배우고 싶어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어떤 걸요? 그 드론? 전기 전기? 또는 저 예. 집 그 미장 아, 미장. 이런 걸 예. 보일러 이런 거 꼭 배우고 싶더라고요. 허찬 선생님이 미장한다고 하면은 줄이 좀 예약이 난리 많아지겠는데요. 날것 난리 날 것 같네요. 같은데요. 아. 두 분보다는 선생님께서 훨씬 더 어떤 직업적인 준비를 미리 구상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럼요. 예, 실행에 옮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매달 꾸준히 그 날짜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힘이 왜 좋으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목돈은 조금 위험하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0억을 상속받았다. 대한민국 구조에서는 50억이 상속세예요. 아, 예. 그럴 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100억을 그냥 상속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 볼게요. 그런데 피상속인, 죽어서 돈 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해요. 자, 피상속인이 100억을 상속해주면서 잃지는 말아라, 마이너스는 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 연간 물가 상승률만 이익에서 제하겠다. 내가 하고 있는 재단에 좀 넣어줘라. 이렇게 하면 100억 받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데. 자, 100억을 상속받는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00억을 상속받으면 너무 기분 좋겠죠. 단순한 이런 조건 2가지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00억을 상속받는데, 제가 100억을 받아주겠다는 은행이 있나 물어봤어요. 근데 뭐 인터넷 은행에서 100억을 조건 없이 받아주겠다. 근데 이율은 1.5%를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연애 이율을. 너무 쬐끔. 너무 적죠. 그래서 100억을 맡기면 얼마? 요즘 시대에 1억 5천만 원이 이자입니다. 에게. 근데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를 떼요. 어떤 소득세를 떼냐면 이자 소득세를 떼요. 그러다 보니까 15.4%를 떼고 나면 2,310만 원을 떼고 1억 2,69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피상속인이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가 상승률은 이익에서 좀 까자.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봤더니 최근 6년 평균이 1%예요.
그럼 100억의 1%면 1억을 제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1억 2,690만 원에서 1억을 제했더니 2천. 예, 2,000. 2,690만 원이에요. 2,69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봤어요. 네. 그럼 한 달에 얼마냐면 224만 원이에요. 자, 내가 만약에 224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100억짜리 인생입니다. 그러네. 448만 원 벌고 있다. 200억짜리 인생입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요즘 금리와 물가예요, 요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마세요. 내가 뭐를 배워서 전기를 배워서 미장을 배워서 그걸 가지고 500만 원, 600만 원 버는 것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과 기본적인 연금 하나하나 쌓아놓고 거기에 조금 더 얹으면 100억짜리, 200억짜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요즘 현재 금리와 이율로 계산해 봤습니다. 이야, 야, 100억 있다고 생각해야 되겠네. 별거 아닌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100억을 죽을 때까지 연결하려면 우리는 건강 관리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친구도 많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설렘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중학교 경제교실에 가서 이 비싼 만년필을 이게 지금 시가로 한 106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10만 원에 살 사람 그러면 우리 선생님 사기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가치를 모르니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 근처에 있는 마켓에다가 올려놓고 10만 원에 사실 분 그러면 이 가치를 아시는 분들은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지금까지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미래를 좀 설렘으로 바꾸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5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5가지를 우리가 균형점 있게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디 하나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뭐 너무 돈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난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만 관리할 거야 해서 건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제가 7가지로 잡아봤어요. 첫 번째는 건강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즐기는 삶이 너무 없어요, 우리한테. 너무 일만 하고 살았는지 즐기는 게 너무 없어요. 맞아요. 좋아하는 작가, 그리고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 미술 작품,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여행을 어디를 다닐까, 그리고 누구와 어울려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하시면서 즐기는 삶, 그리고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너무 즐겁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즐거운 삶을 그렇죠. 누구와 나눌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즐기는 삶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세 번째가 바로 아까 경제적인 삶이에요. 돈에 대한 부분. 그런데 노후 설계를 하면서 돈을 벌고 불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을 잘 지키는 겁니다. 내 돈을 잘 지키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지키는 지혜로 우리가 미래를 봤으면 좋겠다. 결정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일하는 삶. 일도 죽을 때까지 놓지 않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하는 트렌드도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내가 변화하는 삶에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한 삶도 한번 사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스마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특히 저도 우리 형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새벽 2시에 낮에 찍어놓은 꽃 사진을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매너가 너무 없는 거지. 그리고 갑자기, 매일 와, 심지어. 갑자기 일요일 날 오후에 갑자기 우정이란 이런 어머. 글귀가 올라오면 저는 거기를 빠지고 싶을 정도로 맞아요. 굉장히 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매너도 좀 지키면서 스마트한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 바뀌고 있죠. 우리가 네. 햄버거 하나 먹으러 가도 다 키오스크로 바뀌고 있잖아요.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거스르지 말고 스마트한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소통하며 누구와 즐기며 살 건지에 대한 소통하는 삶도 사시고 나중에 아마 우리가 세상을 딱 정리하게 될 때는 나는 어떤 삶을 살았지? 그리고 나는 왜 그걸 했지? 나는 어디에 어떤 비중을 두며 살았지 하면서 의미를 찾게 될 텐데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한번 지금의 삶까지도 한번 반추해 보시고 앞으로의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7가지 삶. 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네요. 진짜 네. 다 있어야지 내 삶이 빛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에다가 0을 곱하면 그 숫자 자체가 0이 돼버려요. 여기서 아무것도 없으면 노후 생활이 또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균형감 있게 준비하자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인생을 이렇게 계획만 세우면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것들도 제가 한번 준비해 왔는데 인생 5멸이라는 것도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버려야 될 5가지.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예, 죽음에 관련돼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찰해 보면 멸체, 재물에 대한 욕심을 좀 내려놓자. 맞아요. 그래요? 네.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내려놔야 될 때가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시고요. 안 내려놓은 사람을 보면은요. 예, 안타깝죠. 아우, 정말 예, 정말 너무 힘들어요.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멸제 맞아요. 정신을 나한테 우리가 좀 버려, 나한테. 아, 네, 알았어. 예, 예. 멸원.
네. 원망 싼 거 있으면 다 좀 풀자. 맞아. 예, 이제 나이 들면서 정말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멸원, 멸체, 채무관계 있으면 정리하자. 마음의 빚이든 돈의 빚이든 다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 정리를 미리미리 생각했으면 좋겠다. 멸정, 집착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자. 아. 정 떼자. 그래서 노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자녀와의 정을 미리미리 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얘기다. 끝까지 데리고 갈 수 없는 친구들이고 이제 옛날에는 자식 농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식들이 농사 져서 수확해가지고 우리 못 먹여 살려요. 세상이 힘들어요. 그들의 인생과 나의 인생은 이제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한도가 여기까지고 그다음부터는 너의 인생이고 그다음부터는 나의 노후가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르자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 교육에선 더 필요합니다. 멸망, 어제동이야, 엄청 영원히 망하지 말자. 영원히 망하지 말자. 망하지 어쩌면 후대와 끝까지 숨을 쉬고 소통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 제사 문화 같은 게 아마 멸망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요. 끝까지 후대와 소통하고 그 제사상에서 우리 선조들을 막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멸망의 자세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과연 멸망의 자세로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저는 자서전이나 이런 회고록 같은 것도 미리 좀 써놓고 우리 자손들한테 돈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의 가풍과 가치를 남겨주면서 영원히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간다면 인생 오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이프는 밸런스입니다. 어디 하나 치우치지 않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균형을 가지고 인생을 잘 설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세상에. 야. 저는 지금 뭐가 뒤에서 머리를 꽉 때린 것 같은 느낌이 제가 확 그래. 들면서 네. 네. 이 나이인데도 저 말씀 들으니까 네. 헛거 준비했구나.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그 인생 오멸 네. 거기에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버리고 계신지. 실천을 하고 있는지 네. 진짜 정신이 진짜 순간적으로 뭐 맞은 것 같아요. 네. 균형적인 삶을 꼭 살아야 된다는 거, 돈만 네. 있어서 다 소용이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거 정말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맞습니다. 특히나 그 5가지 우리 근데 마지막에 4개 네. 죽음에 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사실 죽음이나 은퇴나 이런 것들 너무 어렵고 꼭 오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피하게 힘들어서 되죠. 네. 생각도 안 하고 회피하고 숨고 맞아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냥 드러내놓고 자연스럽게 준비를 정말 해야겠다. 진짜 유익한 네. 그런 시간인데 맞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습니다. 그러게요. 여기는 인생학교로 바꿔가지고 우리 네. 넷이서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너무 좋아요. 오늘도 재밌고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권도형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